안녕하세요, 파일럿입니다. 자, 오늘은 아이폰 SE 2020 구매를 했습니다. 쿠팡에서 구매를 했고요. 레드 컬러를 구하기 위해서 클릭을 굉장히 오래 했던 것 같아요. 아마 레드가 가장 핫한 색상이다 보니까 가장 먼저 빠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하기 위해서 꽤 시간을 투자해서 구입을 했고, 2차 구매인데 생각보다 좀 하루 정도 빨리 배송이 됐습니다. 이 제품 128기가 제품이고, 기존에 제가 사용하던 아이폰 X, 아이폰 6, 아이폰 5, 아이폰 SE와 거의 같은 크기의 사이즈죠. 이렇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크기에 따라 차이도 분명히 있고, 아이폰 SE가 기존의 아이폰 X보다도 디스플레이가 좀 작게 나왔기 때문에 다운그레이드 하는 거 아니냐 싶지만, 전 개인적으로 아이폰 X도 커요. 크고 무겁기 때문에 4.7인치 제품에 아이폰 6, 7, 8, 요 라인이 가장 가지고 다니기 편하고 실용적이더라고요. 뭐 이건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작은 게 좋다고 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전화기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굳이 스마트폰 큰 거 갖고 다니는 게 많이 불편했습니다. 차에서 거치하는 것도 불편했고, 뭐 여러모로 그래서 항상 작은 걸 원했었는데, 드디어 루머만 계속 나오던 아이폰 SE2가 드디어 출시를 했었고, 제가 바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거 한번 개봉을 해볼게요. 예전에는 밀봉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칼로 이렇게 그어서 잘라내야 됐다면, 지금은 이렇게 스티커 형태로 제껴버리면 박스가 분리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겉면에는 현재 컬러 색깔을 이렇게 집어넣고 있고, 이 커버를 이렇게 만지면 이게 음각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아이폰 로고가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고, 폰 버튼도 음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상 아이폰 구매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새로움이 없어요. 일단 디자인도 구형 디자인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신선함이나 새로운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프로덕트 레드 요 로고와 사용하는 방법, 간단 설명서, 애플 스티커 이렇게 지금 동봉이 되어 있고요. 아이폰 SE 2세대 제품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레드 컬러가 약간 좀 저는 처음 써봐요. 그래서 좀 어두운 느낌인데, 이게 기존의 아이폰 8이랑 또 색상이 좀 다르다고 해요. 첫 느낌은 전혀 새로운 감이 없습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제품과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거의 똑같잖아요, 이렇게 모양만 봐서는. 근데 무게감이 아이폰 SE가 좀 더 무거워요. 기존 아이폰 6, 7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었지만, 아이폰 8, 그 다음에 아이폰 SE 2020은 뒤에가 강화 유리로 되어 있어서 좀 더 무게감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뭐 5g인가 10g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막상 이렇게 들어보면은 무게감이 생각보다 크게 느껴집니다. 충전기도 고속 충전기 안 넣어서 말이 많죠. 근데 뭐 현실적으로 배터리가 작다 보니까 딱 그만한 거 넣어줬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50만원짜리 제품에서 너무 많은 성능, 아이폰 11 정도 급의 스펙이나 액세서리를 요구하는 분들한테는 다소 불만일 수 있지만, 1800mAh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존의 아이폰 충전기만으로도 충분히 5W짜리도 충분하다, 뭐 그런 생각을 해보고, 유선 이어폰 들어가 있고 충전 케이블 이렇게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좀 특별할 게 없어요. 그래서 뭐 야, 이거를 가지고 뭐 새로운 뭐 리뷰를 써, 후기를 써,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뭐 신선함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외관, 디자인 이런 것도 뭘 딱히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저는 레드 색깔이 처음이기 때문에 레드가 상당히 강렬하고 좀 이뻐요. 기존 제품 같은 경우는 뒷면에 뭐 인증 로고부터 이런 게 다 많았었다면, 아이폰 SE는 프로덕트 레드 로고 하나와 아이폰 사과막, 이게 지금 전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도 좀 심플해지고 깔끔해진 정도 느낌.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페이스 아이디가 상당히 편해요. 근데 요즘같이 마스크 착용하고 다니는 상태에서는 페이스 아이디를 하려고 계속 마스크를 벗어야 돼요. 근데 굉장히 불편해서 지문인식, 터치 지문인식으로 하면 좀 더 편할 것 같은데, 이게 지금이면 편하겠지만 또 겨울 되면은 이 지문인식이 또 생각보다 좀 많이 불편하고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미 성능이나 스펙 같은 부분은 수나 언론 매체 많은 리뷰를 통해서 정보가 다 올라왔기 때문에 딱히 그거에 대한 정보를 좀 보여드리기보다 컬러감 요거 보여드렸고, 마이그레이션을 통해서 기존의 아이폰 X에 있는 정보를 아이폰 SE 2020 한 번에 쫙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거까지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아마 가장 얘기 많은 게 이 측면 굴곡이 기존의 아이폰 8이랑 달라서 케이스는 호환이 되지만
강화 요일가 전혀 호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 구입하신 분들은 이것 때문에 지금 애를 굉장히 많이 먹고 있는데, 저도 일단 강화 요일은 샀어요. 근데 전체 풀커버를 덮는 건 아니고 디스플레이 정도만 덮는 거기 때문에 그거 한번 부착기 제가 차후에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환경 설정에서 아이폰에서 직접 전송이라는 항목을 눌러줍니다.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게 되는데, 빠른 시작과 함께 근처에 있는 아이폰을 가져다 대면은 바로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화면이 뜨죠. 아이디를 공유를 하고 연결 중이라고 누르면 화면이 지금 나타납니다. 이쪽에는 새로운 아이폰을 카메라를 향해 들고 있기, 다른 아이폰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뜨기 때문에 이거를 화면에 카메라를 이 원형의 모양에 맞춰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아이폰에서 완료하기가 뜨고요.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면 바로 기존의 아이폰 10에서 데이터를 전송한다,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고, 계속을 누르면 바로 이제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됩니다. 일일이 하나씩 앱을 다시 설치할 필요가 없이 한 번에 데이터를 다 설치된 걸 전송을 해주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걸 하시기 위해서는 iOS 특정 버전 이상 또는 블루투스가 켜져 있어야지만 이렇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용 약관 동의해주고, 위치 활성화, 애플워 침묵 계속, 시리드 나중에 설정하고, 간단히 설정이 끝나면 지금처럼 이렇게 데이터 전송을 해주게 됩니다. 이거 용량에 따라서 시간은 20분에서 뭐 최소 1시간까지도 걸린다고 하니까 천천히 기다리면서 데이터 넘어가는 거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도 일일이 까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 번에 데이터를 전송해주는 게 좀 더 편리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전송 완료가 됐으면 기존의 아이폰 10에는 전송 완료가 뜨고, 새로운 데이터를 들어간 아이폰 SE 2020 모델은 자동으로 재부팅이 되고 이렇게 새롭게 부팅이 되는 걸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조카도 하나 사주면서 안드로이드 LG G7에서 아이폰 SE로 Move to iOS 앱스토어에서 자료를 전송을 했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거의 1시간 정도 걸리는 거에 비해서 아이폰끼리는 확실히 데이터로 주고받는 속도 차이가 몇십 배 이상 좀 빠릅니다. 1시간 이상 걸렸던 거에 비교하면 지금은 불과 10분도 안 걸려서 모든 데이터를 전송을 한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부팅되는 중간에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 지금 이렇게 케이스를 벗겨서 확인을 해보면 아이폰 10하고 SE2 2020 모델하고 크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근데 디스플레이 전반적으로 꽉 차고 있는 폰과 4.7인치 위아래 베젤을 가지고 있는 제품과의 화면 차이는 생각보다 좀 큽니다. 5.8인치 대 4.7인치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를 제외하고서는 이게 과연 작은 폰이 맞나 싶을 정도로 크기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요번에 아이폰 12 미니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SE 크기의 디스플레이가 꽉 찬 모델로 나온다고 하는데, 그게 개인적으로 좀 많이 기다려지기도 합니다.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앱이 거의 동일하게 그대로 지금 깔려 있고요. 아직은 설치가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설치 중으로 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폰 10과 비교를 해보면은 똑같은 위치에 똑같이 지금 앱이 설치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폰 앱 같은 경우는 폴더를 만들어서 넣어놨는데, 그거는 바탕화면에 따로 이렇게 다 풀어져서 설치가 되어 있는 거, 이 차이밖에 없고요. 이거 나중에 아이폰 새로 구입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마이그레이션 진행하시면은 기존의 앱을 그대로 활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선택을 좀 해보시기 바라고요. 4인치는 솔직히 자판치기가 좀 많이 어려워요. 저도 많이 테스트를 좀 해봤는데, 스마트폰에서는 마지노선이 4.7인치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좀 깔끔하고 심플하고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가격도 저렴한 데다가 성능은 거의 아이폰 11과 동일한 A13 칩을 집어넣기 때문에 퍼포먼스 이런 거는 아마 차이가 별로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카메라가 가장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아이폰 10은 듀얼 카메라로 인물 모드 같은 걸 촬영을 했는데, 얘는 하나의 카메라 가지고 인물 모드로 찍게 되는데, 갤럭시와 다르게 사람이 감지되지 않으면 인물 모드 촬영이 좀 되지 않는 거, 인물이 아니더라도 적당한 거리가 떨어지면 아웃포커스 사진을 연출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 아이폰 SE 같은 경우에는 싱글 카메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심도 처리를 하기 때문에 사람으로 인식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웃포커스 연출을 통해서
풍경이나 무슨 배경, 이미지 촬영이 좀 힘드네요. 국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보시면 작은 사이즈의 고스펙의 제품이 거의 없어요. 점점 좀 화면을 큰 제품만 만들다 보니까 뭐 사람들이 그걸 선호한다고 하는데, 좀 애플처럼 이렇게 작은 사이즈에도 거의 플래그십 수준의 성능을 갖춘 제품이 나왔다면은 한 번쯤 저도 안드로이드 제품 고려했을 텐데, 지금 그런 제품 거의 전무하고, 그나마 최근에 출시했던 갤럭시 S10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성능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상급 제품과는 확실히 차이점을 두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런 거는 좀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폰 SE 작은 거 찾던 중에 마침 잘 나와서 요걸 한번 이렇게 구입을 해봤습니다.